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한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검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훤히 알려주는 WPI 성격검사.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를 활용하여 얼굴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뿐 아니라 WPI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WPI를 활용한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 상담 코칭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하루 8시간 동안 황상민 박사에게 WP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신의 관계 및 인생 고민에 대해 1:1 성격 맞춤별 코칭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10월 17일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참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개돼지 수준에 있고 워낙 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교화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특정한 마음의 문제, 또 학생들의 생활, 또 국민들이 겪는 심리적인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 한편으로는 고맙게도 생각하면서 때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저로서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라는 거를 병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병으로 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의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건가, 아니면 특정한 집단들을 위해서 또는 특정한 집단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 건가. 물론 경제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조현병,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정신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조현병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 자료를 보신 어떤 분이 저 책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 책을 읽고 그래 바로 이래서 사람들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또 나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아픔이나 고통의 상황에 있으면 조현병 환자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발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현병 환자들은 왜 조현병 환자가 됐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했다라는 분이 우연히 정신건강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조현병 교육 자료를 접하고 거의 충격을 받으셔서 이 사연을 보내오신 거예요. 박사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나니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하나도 올바르지 않은 이번 표현 재밌어요. 조현병의 올바른 이해라는 영상을 보고 사연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조현병의 원인이 도파민,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 증상을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조현병에 대한 어느 자료들을 인터넷에 있고 정신과 의사가 나오고 일반 의사가 나왔을 때도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심리학을 배우면서도
아니 저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내용인데, 아니 어떻게 정신과 의사들은 이 뇌의 이상, 신경계 이상이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뭐 도파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제가 그 환자들을 진짜 보고 이 논문 자료 그런 게 있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물론 도파민 가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책에서 한두 줄 언급이 돼요. 세로토닌, 가설, 이런 가설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게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가설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현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걸 알았나 봐요. 무엇보다 조현병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마치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것처럼 설명을 하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놀래요. 그거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찾아보는데,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조현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신경생리학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그 정세는 마음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지 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몸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 뇌의 문제, 몸의 문제다, 신경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 차라리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든 거는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은 그냥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이구, 이분 정확하게 핵심을 찍으셨네요. 무엇보다 이 영상의 결론은 조현병 치료의 핵심은 꾸준한 약물 치료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렇죠. 치료가 아니라 재발 방지였습니다. 조현병 치료의 핵심은 재발 방지. 그러면서 현재 처방되는 약은 안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조현병 치료의 핵심은 재발 방지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했으니까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재발 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약물 치료에 대해 홍보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방송에서 저거 항심소에서 의사분인 청취자가 아빌리파이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준 거 우리 모두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사분이 아빌리파이 그 약이 조현병 이 치료화제로 지금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가장 경직된 신체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드 마스커, 혀 돌아가고 눈동자 이상해지고 뭐 심지어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 이 모든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이라는 거를 이 라벨지에도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빌리파이가 조현병의 어떤 이 약용 기제로 작동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까지 언급돼 있다라는 거를 그 의사분이 보낸 사연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부 조현병 약들이 안전하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해요. 이 정부가 미치지 않았으면, 조현병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조현병 약들을 안전하다고 정부가 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정신건강센터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되고 정신과 의사들의 믿음을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듯이 전파하는 정부 조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분 똑똑하네요. 네이처지에 실린, 그렇죠, 네이처.
우리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과학 잡지라고 그러죠. 2010년 논문에는 조현병을 한 세기 동안 연구한 결과 20세기 내내 조현병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거든요. 조현병의 원인은 불분명하며 특히 약물 치료로 인한 효과도 미비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인셀 2010년 논문에. 오 마이 갓. 2010년 논문이에요.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지난 100년 동안 조현병 원인은 불분명하며 약물 치료에는 효과도 미비하다고 네이처지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연 보내주시면 대단하네요. 네이처지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조현병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현재 항정신과 약물도 심각한 한계가 있다. 이거는 2018년에 나왔어요. 야, 18년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조현병의 올바른 이해는 조현병은 엄연히 뇌의 질병 중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대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인플루엔자에 노출되는 것과 태아의 조현병의 발현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어떤 약을 처방하든지 처방장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논문에서도 도파민,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 조현병의 원인이라는 내용은 없더군요. 그렇죠. 네이처지나 사이언스 이런 시시하게 이런 논문들 우리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센터 그런 거 안 다뤄요.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센터는 K방역의 주역인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이 믿고 싶어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국민 홍보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 학술적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미신과 같은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다 개돼지니까 그냥 열심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거 착하게 그냥 잘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잘 따라가면서 살잖아요. 에이구, 그런데 이런 거 없다는데 어떡하죠? 대한민국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논문 검색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전문가 의사의 이야기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걸까요?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거야 공무원들이니까 그냥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 또는 정신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주는 홍보 자료를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올리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뭐 공무원들이 뭘 알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네, 이게 아이고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죠 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래야죠. 논문이라는 게 믿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한국의 정신건강의학은 오해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화를 내야 하는 것인지 당황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놓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 내 신경이 조율되지 못했을 때 혼란을 겪는 환자 상태. 오 마이 갓. 내 신경은 마치 현악기의 악기와 같아가지고 조율사가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약 먹으면 약이 알아서 조율을 해주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학설을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 정신과학회에서는 만들고 제시하는 이 K의료의 승리,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저는 박사님이 책에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조현병이라고 진단된 환자들이 먹는 조현병 약이 정말 실제로 뚜렷한 조현병 증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조현병 환자가 되게 한다는 주장은 저에게 너무 급진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고 안심하고 정신과 약 먹으라는 내용인데 정작 제가 찾아본 논문의 내용과는 너무 달라 이제 박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는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저희 잘못된 생각이겠죠? 네, 잘못된 생각이죠. 대한민국 환경부는 이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를 국민들이 가습기를 쓸 때 잘 사용해서 환경에 이바지하라고 열심히 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폐가 손상이 되고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몰라요. 우린 책임 없어요.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해서 국민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ADHD 약 먹고 다 정신병자가 되고 조현병 약 먹고 정신병자가 될 때 그때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우리도 몰랐어요.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마 또 하겠죠.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고 맨정신으로 살기 힘드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그 공고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조현병 약 드시거나 자녀분들한테 ADHD 약 그냥 계속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제정신 아닌 상태로 완벽한 정신병 환자로서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잘 살 수 있겠죠? 이분 이렇게 친절하게 영어로 된 이런 자료까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